강대인 선생의 유기농 벼재배 농법 중에 하나가 쌀겨 농법인데요. 제가 변산에서 이 농법을 한번 실험했다가 크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벼를 심고 나서 흐르는 물에 따라 쌀겨를 흘려보내면 벼 사이에 일종의 피복이 되는 셈입니다. 어린 묘 주위에 쌀겨가 덮여서 햇볕을 차단하니까 물속의 잡초가 발화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묘가 그 사이에 크게 자라가지고 키를 키우면 잡초보다 성장 우위에 있으니까 굳이 농약을 치지 않더라도 되고 또 쌀겨는 그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실패한 원인은 지나치게 쌀겨를 많이 뿌려가지고 쌀겨 기름이 끓어가지고 약이 독이 된 경우지요. 강대인 선생은 돌아가시기 전에 명상과 단식에 심취하신 모양인데요. 2010년 1월 공토굴에서 100일째 기도에 들어가셨다가 88일째 단식 중에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강대인 선생이 돌아가시고 우리원 농장은 부인 전양순 여사가 이끌었는데요. 대산 농촌 문화상의 수상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가상의 수상자이십니다. 일가상은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이신 일가 김용기 선생이 제정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농업인상인데요. 일가상 1회 수상자가 제주생명농업부 오재길 선생이고요. 전양순 여사는 25회 수상자이시더군요. 또한 여사는 100여 가지의 산채, 채소, 과일, 해초를 재료로 해서 재래식 옹기에 담아서 7년 이상 발효를 시켜서 백초액을 개발하여 상품으로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촌 공동체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를 했죠. 요번에 우리원을 방문하면서 크게 감동을 받은 사실은요, 강대인 선생의 유업을 따님이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청년 농업인을 교육시키고 이끌어가는 강선아 씨의 활동상이었습니다. 잠시 그녀의 역할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벼농사로 치면 한 11헥타 정도 하고 있고 밭농사도 0.5헥타 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기농 1세대 농장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농장은 우리원 농장이고요. 농자재에 대한 연구, 농법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 땅에 맞는 종자들을 찾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셨고요. 그 결과 지금 오색미라는 상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해서 2차 가공식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두 분이서 가지고 계셨던 기술, 노하우들을 농업인, 소비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교육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농업을 권유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다만 두 분이서 하셨던 농법이 독일의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이라는 것과 또 우리나라 전통 농법을 결합한 생명 역동 농법인데, 정말 어머니의 권유로 우연찮게 한국 벤처농업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버지의 강의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농업을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됐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어떤 그 강의가, 어떤 내용이 그 꿈꾸던 유학도 포기하고 농사를 쉽게 만들었을까요? 아버지의 강의가 다른 화려한 그 경력이 있으신 강사님들처럼 그렇게 멋지진 않았는데
왜 유기농업을 시작을 했고 어떤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이걸 여태까지 이끌어왔는지, 그리고 유기농업이라는 게 단순히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함께 이 지구에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저는 감명을 받았고, 여태까지 두 분이 지켜오신 그 땅과 그리고 이왕이면 두 분이 가지고 계신 그 철학을 같이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실은 할아버지께서 제초제를 뿌리다가 그게 몸에 스며들어서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절대 제초제와 농약을 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도 유기농업에 대한 그 뜻이 있으셔서 두 분은 결혼 서약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바른 농사를 짓겠습니다 라고 하실 정도로 이 유기농업 실천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셨어요. 네. 예. 자, 우리 어머니도 그 유명한 그 명인이신데요. 그 대한민국 최고 농업 기술 명인, 특히 식품 분야신가요? 유기농업 쌀. 네. 쌀 부분으로요. 그 어머님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이제 오래전부터 유기농업을 실천을 하셨고, 거기 더불어서 그 유기농산물을 활용해서 좀 더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개발, 그리고 그걸 알리는 데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인 다음에는 여성농업인 활동을 좀 앞장서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성농업인들의 지위 향상, 그리고 역할의 증대, 지역사회에서의 활동들에 관심 많이 갖고 리더로서도 활동을 하셨어요. 청년농업인들과 교류하면서 그냥 단순히 기반이 없이 창업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내가 농업을 시작했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흔히 그런 친구들을 금수저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금수저와는 우린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요즘에 저 같은 이런 후계 농 친구들을 금호미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네, 금호미는 주어진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00만 농가 중에서 후계를 하고 있는 곳들은 10만 농가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농업이 어렵고 후계를 선택하는 길은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금호미를 선택한 친구들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내한테 주어진 그 공간, 그 땅을 일구고 가꿔야 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친구들은 좀 더 위안을 이렇게 삼고,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히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거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다시 지켜가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처음에 제 일에 대해서 조금 무슨 농업이야 젊은 사람이 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오히려 저를 응원해주는 든든한 이제 지원군들이 되었습니다. 자, 진짜 농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들을 하셨는가요? 실은 제가 매우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집에 오시는 분들에게 농장 소개라든지 저희 농법을 전달하는 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게 정말 잘 전달하는 방법, 스피치 교육, 그리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 농장을 운영을 하는 게 경영이잖아요. 그래서 경영을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경영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 외에 농업 기술 그리고 농업 교육 관련된 분들, 저희가 6차 산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교육들을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장이 계속 해나가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위주로 운영됐었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미래 세대인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에게 유기농업과 또 바른 먹거리에 대한 알리는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저희 상품이 계속 지속적으로 팔릴 수 있는 마케팅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쌀을 소비하는 문화가 그때 당시만 해도 큰 대양 포장으로 집에 곳간에 쌓아두는 그런 형태였는데 5kg, 1kg짜리로만 줄이면서 그렇게 많이 주문하시는 고객들에게 역으로 제한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 트렌드가 바뀌기 전에 농가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소포장으로 구매하시길 제한을 드렸던 건데요. 그 이유가 유기농 쌀은 일반 쌀에 비해서 빨리 산화가 되고 벌레가 생기고 이렇게 변질이 되는데,
조금씩 자주 사서 드시도록 하고 저희가 그때그때 도정을 해서 드리다 보니까 늘 이 집 쌀은 맛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소포장으로 구매를 유도했고 지금은 그래서 소포장 제품들이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가요? 기본적으로는 유기농업에 대한 농법 교육 그리고 또 농자재를 만드는 실습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네. 소비자분들이 오셨을 때는 이 친환경 농업과 또 바른 먹거리라는 주제로 가공식품을 만드신다든지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었습니다. 네. 쌀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쌀 피자 같은 맛있고 재밌고 중년의 남성분들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농업 체험이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쌀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다양성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장 전체 매출, 그러니까 그 지금 교육 프로그램도 매출을 창출하는 거예요? 네, 따로. 네. 그럼 전체 매출의 몇 %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10% 정도밖에 되진 않는데 네. 제가 좀 더 거기에 집중하고 이렇게 계속 홍보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 교육 사업이 저희의 주력 사업이 되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6차 산업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 생산을 하는 1차 산업과 그것을 이제 가공을 하는 2차 산업, 그리고 그 가공된 것을 판매를 하는 마케팅이나 또는 그것을 가지고 관광이나 교육에 연계하는 3차 산업, 이렇게 뭉뚱그려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네. 그 6차 산업을 그 어떻게 진작부터 이렇게 근래에 와서 대통령 선거나 총선거에서 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 뚜렷한 정견을 발표하는 후보를 보기가 힘들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번진 코로나 전염병 사태에서 그 부족했던 물자가 마스크가 아니라 만약에 곡물이었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그런데 유망한 정치인이 된 김동연 경기지사, 이분이 우리원 농장에서 모내기 봉사하는 영상을 발견하고는 이 농업에 관심을 두는 정치인이 있다는 데에 기대가 커졌습니다. 청년 농업인 지도자 강선아 씨나 농촌을 알고자 하는 김동연 지사나 두 경우가 우리 농업의 앞날을 밝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 꼭두 새날 1월 1일에 우리원 농장을 방문함으로써 전양자 대표와 대담하고 청년 농업인 강선아 씨를 알게 되고 또 김동연 지사의 경우를 살피면서 새해 첫날부터 의미 깊은 여행을 하였다는데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하하하하.